해서 매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지금 엎드려서 자고 있거든요. 네. 어떡할 겁니까? 이걸 깨우는데 때려서 깨울까요? 때려서 못 깨운다는 게 입증됐어요.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신상필벌이라고 하는 말에 있어서 자란 아이들은 좀 더 칭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지만 뭔가 문제가 있고 하는 부분들에 관한 것이 지금 인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벌이라고 하는 장치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이죠. 체벌과 언어 폭력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벌은 필히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덕 체벌이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체벌만 집중적으로 쓰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지벌, 덕벌 이런 것들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고 많은 아이들이 사실 상담과 치유가 필요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선생님들도 참 어려운 걸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전문 상담 교사, 전문 상담 인력이 있지도 않죠. 또 지역사회의 그런 인력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학교에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교장 선생님들한테도 애들을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네. 그냥 그 교과지도에 특히 초등학교 같으면 이제 교과지도, 생활지도 한 분이 담당하시는데 거기에 보태서 그 여러 가지 이유로 문제 행동을 보이고 있는 아이들, 학교에 부적응한 아이들, 학습 부진과 이런 것들이 중복되고 결합되어 있는 아주 힘든 아이들을 혼자 힘으로 감내한다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네. 저는 이런 현실에서 제가 얘기하는 게 선생님들에게 굉장히 원망을 사고 무리한 점이 있다는 것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겁니다.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워낙 훌륭한 자질을 갖고 계신 분들이고 역량이 좋으신 분들이라 정말 결단해 주시고 바꿔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는 것이죠. 이건 전혀 선생님들에 대한 불신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시작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교육감님께서 내세웠던 공약 가운데 친환경 무상급식이 있습니다. 좋은 내용이신데요. 하지만 그 예산은 과연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교육 재정을 보면요. 교육 재정이라는 게 늘 부족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넘치는 낭비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 연구학교, 시범학교 이런 거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원금 주는 기간 중에만 선생님들에게 가산점이 부여되는 기간 중에만 살아있다가 그것이 중단되면 정말 눈 녹듯 사라지는 경우가 태반, 아니 압도적이었 다수였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낭비입니다. 효과적이지 못한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조기 축구에 10년을 했는데 어떤 그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서, 그러니까 조기 축구에 하는 학교에서 씨름 모래판 하나 만들었는데 1억이 소요됐다는 거예요. 네. 말하자면 이런 식의 낭비적인 요소. 예, 낭비적인 요소, 또 효과성이 없는 전시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시설 공사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것이냐, 이걸 갖고 정말 고민을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불효불급한 예산을 가려낼 것이냐. 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 교육 사업들을 단순화하면서 효과성을 지향할 것이냐. 이렇게 할 경우에 저는 그 무상급식 예산을 어렵지만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무상급식, 친환경 무상급식은 결국 시대정신의 요구고 이미 시민들의 절대 다수가 선택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국가 차원의 일이 돼야 되고 중앙정부의 재정이 투입돼야 되는 일입니다. 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게 보편적 복지의 정치 의제 1호인데요. 이 보편적 복지 정치 의제로서 학교와 관련돼서 찾아온 것이 이 모습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나 2, 3년 내로 중앙정부가 국가재정을 투입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네. 또 하나 그 교육감님의 교육 철학을 담고 있는 정책에 혁신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네. 혁신학교. 무슨 뜻입니까? 혁신학교. 뭘 혁신하겠다는 겁니까? 혁신학교는 이제 사실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모든 학교를 혁신해야 됩니다. 예. 수업과 평가의 혁신을 해야 됩니다. 모든 수업은 평가를 따라가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럼 평가가 일제고사식으로 되면 수업도 일제고사식 문제풀이 수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업과 평가를 정말 아이들이 창의를 기르고 인성을 기르고 적성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바꿔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방과 후 학교를 혁신해야 됩니다. 특히 방과 후 학교를 통해서 지금은 국영수 보충 수업이라 점심 먹고 국영수, 저녁 먹고 국영수, 자기 전에 국영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삶에 아무런 실제적 관계가 없고 삶에 어떤 영감도 주지 못하고 도움도 못 주는 거에 목을 매서 80%가 이른바 루저가 될 수밖에 없는 일을 강요당하고 있어요. 사실 이 국영수마저도 다른 생활의 필요와 흥미를 느끼게 되면 이걸 하게 돼 있습니다. 수단적, 도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생활에 대한 어떤 삶의 기술에 대해서도 어떤 삶의 측면에 대해서도 흥미나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공부에 대해서도 의미를 못 두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방과 후 학교라는 것은 국영수 중심이 아니라 아이들의 특기, 적성, 진로를 찾아 나설 수 있는 아이들이 세상을 만나는 장, 세상으로 나가는 장, 세상이 학교로 들어오는 장으로 재편해야 됩니다. 네. 세 번째로는 교육복지를 이제 자꾸 가난한 아이들에게만 초점을 맞춘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의무교육 단계의 무상교육 성격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가난한 집안은 있어도 가난한 아이는 없다.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아동수당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교육복지를 가급적이면 보편적 복지로 돌리고 또 그럼에도 커버되지 않는 특수한 복지적 수요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에 그 지향점은 하나의 그 다양성을 좀 확보하고자 함이 아닐까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이 느낌이 맞는 느낌이라고 하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기는 것이요. 그 정부가 바로 그 다양성을 위해서 추구하고 있는 그 정책이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자율고 정책인데요. 네. 이 자율고 정책과 지금 말씀하신 혁신고교라고 하는 것과 좀 다른 건가요? 고교 다양화 정책은 고등학교를 다양화하는 건데요.